자, 160페이지 보시면 160페이지 실기실무 이론서 자세공차 중 직각도 데이텀 필요하고 MMS 적용 가능 맥시멈 매터리얼 사이즈 최대 실제 허용차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데이텀 적용 가능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거는 이동조에서도 저면도 투상도죠. 저면 투상도 요쪽에 알고 보면은 데이텀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요 면이 우측면도에서 A라고 데이텀이 잡혀 있어요. 그죠? 요 면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자세를 여기다가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160 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이 규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첫째는 데이텀 평면의 직각인 평면일 때, 이때는 공차값 앞에 파이 기호를 안 써야 되겠죠. 둘째, 데이텀 평면의 직각인 축심, 이거 같은 경우도 파이가 공차값 앞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셋째, 데이텀 축심의 직각인 축심, 이럴 때도 공차값 앞에 파이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160페이지 큰 괄호 1번 직각도 측정법의 예라는 것을 보시면, 직각도 측정법의 예라는 큰 괄호 1번을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만일에 여기를 잰다고 하면은 책처럼 흉내를 내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요 바닥에다가 측정하려고 하는 공구를 갖다 놓죠. 이렇게 봉을 세우죠. 그죠? 여기에서 이 안쪽으로 사실 들어가야 되겠지만, 측정하는 공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요 안쪽으로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들어가서 이 원통 구멍이 얼마나 직각이 됐는가, 바닥 데이텀, 요 물결 표시하는 얘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한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책의 그림은 이게 원통 면이었지만, 돌출된 원통 면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원통 구멍인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측정하는 범위값이 어디로 봐줘야 돼요? 측정하는 범위가 이렇게 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것을 측정하는 범위값이라 보면, 여기를 범위값이라 보면 KS 기계제도 규격 PDF 파일 열어서 IT 공차표로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냥 일단 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기계공차 기입만 연습하는 걸로 해면 좋겠으나, 기왕이면은 내용을 알고 기입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 캐드 실기시험용 KS 기계제도 규격 2019년판 요 자료에서 2, 3항 중에 3항 찾으셨나요? 3항에 보시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단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마이크로메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적용할 범위는 21이라는 측정한 범위값이 21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초과 이하로 구분되는 이 값들 중에 어느 범위에 들어가요? 욕하지 마시고요. 18초가 30 이하, 여기에 들어가죠. 그렇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18초가 30 이하, 요 범위 안에 측정하는 범위값이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IT 5급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끼워 맞춤이나 이런 것들은 IT 5급부터 보는 게 괜찮겠어요. 물론 구멍은 IT 6급부터이지만 축은 거기다가 IT 6급부터인 셈이에요. IT 5급인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끼워 맞춤 경우에는 IT 5급을 기준으로 주로 기하공차를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공차 값이 IT 공차 값이 뭐로 볼 수가 있나요? 그냥 9라고 읽으시면 안 되죠. 단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9 마이크로미터. 미리로 환산하면은요? 그렇죠. 0.009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각도 공차를 적용하는 형체가 원통 구멍이에요. 데이텀에 대해서 가상의 축심에 대해서 원통으로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파이 기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공차의 범위가, 오차의 범위가 가상의 원통 안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얘에다가 적용해야 될 거는 데이텀을 이렇게 우리는 지금 A라고 적용한 건데 A에 대해서 직각도 공차를 적용하면서 파이 0.009로 공차값을 쓰게 되는 거예요. 고고 공차를 기입하는데 이 이유를 이제 아는 거예요. 자, 얘를 도면층, 현재 도면층은 가는 실선으로 맞추고 자, 가는 실선 도면층에서 기하공차를 이제 기입해 보도록 할게요. Q리더를 이용해서 기입해야겠죠. QL. 언제나 설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Q리더 쓰실 때는. 자, 설정 봅시다. 주석 탭은 공차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선 및 화살표에서는 닫고 체험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점을 찍을 텐데 시작점은 어디로 찍을 거냐면 파이 17H7 여기 화살촉의 끝점 보이죠? 여기에서 시작해 가지고 직교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15 이상의 두 번째 포인트를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안 찍는 거예요. 엔터. 기하학적 공차라는 기하공차 기입틀이 오토캐드 상에서 뜨죠. 자, 요때 기호를 요거 클릭해 가지고 심볼을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직각도. 자, 그러면 공차 값으로 커서가 넘어갔는데 파이 기호를 타이핑해도 되긴 하겠지만 %C 해도 이게 들어가요. 근데 그 앞에 깜장 박스가 있죠. 그거 누르면 파이 기호가 바로 들어가요. 됐나요? 그러면 공차값 0.009. 그 다음에 데이텀 1에다가 기하공차가 적용이 되는 관련 형체, 규제. 데이텀 뭐예요? A. 그렇죠. 데이텀 A. 대문자로 써주시고 확인. 자, 요렇게 하면은 이 적용이 됐나요? 네. 자,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끼워 맞춤이 있으면 기하공차를 하나 적용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 여기는 어차피 거칠기 뭐로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뭐로 적용한 거로 알고 있죠? X 부싱이 들어갈 자리예요. 근데 여기 거칠기 부호가 왜 안 들어가느냐 놀라지 마세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죠? 전체 적용한 것이고 생략한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최승영 씨가 궁금해했던 요 부분을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우측면도로 왔어요. 여기에는 조립도를 보시면 요 자리는 알고 보면은 다른 부품이 또 조립되는 자리죠.
자, 여기에 물림판이라고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거만 쓰는 건가요? 고정조 쪽에도 이게 똑같은 게 그려져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고정조도 그렇고 이동조도 그렇고 둘 다 볼트로 이렇게 물림판을 고정조에 조립하고 이동조에 조립하는 거예요. 볼트로. 볼트 그림 이해되셨죠? 그러면 활합, 조립이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끼워 맞춤이란 이야기예요. 끼워 맞춤이란 이야기예요. 경재씨 오케이? 네, 인상을 너무 쓰고 계셔서.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품과 부품이 조립이 된다라고 보면은 우리는 이걸 끼워 맞춤으로 보자는 겁니다. 끼워 맞춤이라 보자는 거예요. 쌤, 그러면은 요 밑에 얘는 왜 적용을 안 해요? 이거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물림새가 두 개가 조립이 되어 있을 때 요 사이에 공작물을 이렇게 끼워서 얘를 조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핸들을 돌리면 리드 스크류가 회전을 하고 이동조가 이쪽으로 오게 됐을 때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공작물이란 말이에요. 공작물을 쫙 물려준다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아공차만 적용한 거예요. 요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값을 도면에서 치수를 우리가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수가 몇으로 돼 있었나요? 16으로 16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데이텀은 요 면을 기준으로 가공 기준으로 데이텀 A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면이 어떻게 가공이 되는 게 가장 좋겠어요? 데이텀에 대해서 평행하게 가공이 되면 가장 좋죠. 그래서 평행도 공차를 공차 종류 기호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럴 때 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제대로 가공이 되었는지 측정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측정을 하겠죠. 그럴 때 측정하는 범위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1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T 공차표로 가서 16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요, 그죠? 여기요, 저기요, 거기요. 네, 16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IT 5급을 적용한다고 봤을 때 8 마이크로미터, 즉 0.008mm가 적용이 되는 거구나. 공차 종류 기호는 평행도, 데이텀은 A. 자, 그래서 이 값이 적용이 된 게 아래쪽 그 직각도하고 다르게 0.008로 되어 있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아공차를 그 평행도 공차를 이제 적용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는 CAD에서 이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제도법을 우리가 훑어봤을 때 기아공차 적용하는 방법을 봤을 때 이 면을 지시하는 것은 치수 보조선이었죠. 이 치수 보조선의 끝점에서 가는 실선으로 해가지고 라인을 더 뽑을 수가 있어요. 자, 요때 사용하는 요 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이거는 기아공차 도시하는 방법 중에서도 면에서 가는 실선 뽑아가지고 해도 된다. 그런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CAD에서도 역시 가는 실선 도면층에서 치수 보조선의 끝점에서부터 라인을 이렇게 적당하게 뽑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로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어서 큐리더로 해가지고 평행도 공차를 요 짝으로 이렇게 그 집어넣는 것이죠. 0.008 데이텀 A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파이가 안 들어갔죠. 왜 그래요?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행하기 때문에. 요 데이텀도 아래에 있는 데이텀도 이것도 평면이고 얘도 평면이기 때문에 그죠? 공차가 요 사이에서 평면과 평면 사이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평행도 공차 적용할 때는 파이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또 원통 구멍이나 원통일 때도 평행도는 역시 파이를 적용할 때도 있어요. 자, 그것은 실기실무 이론서에서 평행도에 대한 기하공차를 적용하는 예시가 또 있는데 요거 앞일 거예요. 여기에 있네요. 그 평행도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온 것은 154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155페이지에서는 측정 방법의 예를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A번 그림 경우에는 155페이지 A번 그림의 경우에는 데이텀도 바닥에 있는 평면이고 측정하는 부분도 평면이기 때문에 공차값 앞에다가 파이를 넣을 수가 없겠고 그림 B번 경우는 바닥을 데이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멍을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구가 회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그림 B의 경우는 공차값 앞에다가 파이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그림으로 공차역을 세 가지를 풀어서 또 이야기를 해 놨어요. 그죠? 확인되셨나요? 자, 데이텀 평면과 축심일 경우와 데이텀 축직선과 축심일 경우들은 다 공차역 앞에 파이 기호를 그림으로 설명해 놨죠? 네.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보시면은 평행도 공차를 적용하는 예시가 156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과제도면 편심구동장치의 본체 부품에서도 위에 평면하고 바닥 데이텀으로부터 공차를 측정하는 오차를 측정하는 것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놨죠. 그죠? 그러면서 이 범위값을 네모 40, 즉 직사각형 40으로 보고서 공차값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찾으셨죠? 예.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큰 괄호 2번 하나의 데이텀 평면과 평면이 마주보고 있을 때에 대한 평행도 요것을 적용하는 것이 156페이지에 있는 상단의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가는 시선 도면층에서 라인을 시작합니다. 라인을 시작하는데 치수 보조선 어느 거예요? 7이라는 치수의 치수 보조선의 끝점이죠. 여기서 라인을 시작해서 요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종료. 자, 큐리더 갑니다. 큐리더 가서 자, 시작점을 잡아야 되는데 시작점은 오순에 뭐로 잡는 게 좋겠어요? 끝점 아니고요. NEA 근처점이죠. 근처점 NEA 해가지고 엔터 하고 여기다가 라인에다가 가져다 대면 근처점 오스냅 뜨죠. 클릭해서 두 번째 점은 15mm 이상만 되게 두 번째 점을 잡고 세 번째 점은 잡을 필요 없이 무슨 키 눌러요? 그냥 엔터 한번 이렇게 눌러서
공차 종류 기호는 뭐로 적용하셔야 된다고요? 평행. 자, 공차 값은 8. 그죠? 그 다음에 데이텀은 A. 자, 이렇게 됐네요. 끝났죠? 네. 자, 혹시 다운될 수 있으니까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쪽에 데이텀으로부터 평행도 공차 적용하는 거를 우측면도에 적용했어요. 여기에는 따로 끼어 맞춤 허용차가 적용이 안 돼 있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 면은 물림새가 끼어 맞춰지는 부분이다. 조립되는 면이다. 여기는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찾아낸 거예요. 비교로 이야기하자면 여기는 어때요? 끼어 맞춤 허용차가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건 넣기가 좋죠. 아, 이건 빼먹으면 안 되겠구나.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요런 부분은 어때요? 요런 부분은 어때요? 조립 관계를 내가 봐야 된단 말이죠. 요런 거는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그렇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자, 이번에는 어제 넣었던 이 데이텀 A에 대해서 23파이에 대해서 직각도 적용한 거, 요거 넣었던 거 찾으셨죠? 예. 요게 왜 요렇게 되는지 확인을 또 해보자고요. 역시 실기실무 이론서 보시면 직각도 공차에 대해서 바닥 면으로부터 뭡니까 요거를 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이 161페이지 실제 도면에 기입된 직각도 공차 161페이지 보시면 요 그림 중에서도 그림 8-3에 해당하는 예죠. 그림 8-3 8-3에 보시면은 데이텀을 여기에다 잡은 게 똑같이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구멍에 대해서 직각도 공차를 요 적용하고 공차값 앞에 파이 기호 적용한 거 똑같이 설명이 돼 있어요. 보이죠? 네. 그리고 공차역을 갖다가 선홍색으로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찾으셨나요? 그죠? 그랬을 때 책의 그림은 어떻게 됐어요? 구멍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로 이렇게 그려놨죠. 가공할 때 이렇게 데이텀 면보다 경사지게 가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경사지게 그림을 해놓은 거는. 그러면서 이제 뒤 페이지 162페이지에서는 뭡니까? 그 축에 대해서, 축심에 대해서 데이텀을 잡아 놓고 위에 있는 구멍에다가 직각도 공차를 적용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흉내를 내서 앞에다가 제가 그려보면은 이 구멍이 이렇게 본체에 뚫려 있죠. 그리고 본체가 이렇게 생겨 있다면 이 구멍이 또 위에서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때 데이텀으로 잡은 것은 여기 이 치수, 원통 지름 치수, 원통 구멍의 지름 치수에다가 데이텀을 잡아불죠. 얘를 기준으로 이 위에다가 이 구멍에 대한 치수도 역시 끼워 맞춤 허용차가 필요하긴 하겠는데, 그 옆에다가 뭐를 적용했어요? 직각도를 적용하고 공차값 앞에 파이 기호를 넣어버리죠. 요것도 공차역이 가상의 원통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데이텀은 언제나 평면이 아니에요.
언제나 평면이 아니에요. 점, 선, 면, 뭐 이런 것들의 면이라는 것에서도 면이라는 용어는 평면도 있지만 원통 면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런 예를 책에 아주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밑에 거를 보시면 참고로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 28에는 어제 우리가 기하공차를 뭘 적용했나요? 파이 28에다가는 뭘 적용했어요? 동심도 또는 동축도를 어제 적용해 놨죠. 자, 동심도와 동축도는 그 위추공차라고 하고요. 172페이지 실기실무 이론서 172페이지를 보세요. 172페이지를 보시면 동축도 공차의 측정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축도 공차는 측정할 때 V 블록에다가 이렇게 V자형으로 홈이 나 있는 거를 우리는 V 블록이라고 이야기해요. 요런 V 블록 책의 그림처럼 보면은 요런 V 블록에다가 측정하려고 하는 축을 이렇게 얹어 놓죠. 그죠? 이렇게 축을 얹어 놨죠. 그러면서 인디케이터가 측정하는 측정구가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요? 직선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측정하는 역시 범위값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동축도 공차, 무슨 공차들 이야기하든 간에 제가 측정하는 범위값을 자꾸 강조하죠. 그죠? 측정하는 범위값. 자, 그랬을 때 페이지를 넘겨 봅시다. 실제 도면에 그 적용하는 방식을 또 동축도 공차 기입하기는 페이지 쭉 넘겨가지고 187페이지로 보셔야 될 거예요. (187페이지) 찾으셨어요? 동축도 공차 기입하기라고 해놓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역시 편심 왕복 장치의 본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체가 이런 식으로 생겨 가지고 여기가 원통 형상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죠. 반대편에도 이렇게 원통 형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이렇게 판때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빨리 그려야 되는데 좀 손이 느려갖고. 자, 어쨌든 비슷하죠. 비스무리하게 흉내내서 그렸어요. 책하고 비슷하게. 자, 요때 기준구멍이라는 용어가 하나 쓰여졌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표시하게 되는데 얘를 기준구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데이텀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할 때 여기 23H7에다가 데이텀 문자기호 뭐를 넣었어요? B를 넣었던 거죠. 이거 자체가 기준이 됐던 거예요. 어제는. 그죠? 그러면서 이 반대에 있는 요 구멍에다가 역시 기하공차를 적용할 구멍이라고 보는 게 187페이지가 그 보고 계시죠? 예. 여기 책에는 이게 파이 40H8로 되어 있는 구멍이었는데 그죠? 여기는 파이 40H8 요렇게 되어 있던 거죠. 책은. 그죠? 우리가 적용할 거는 우리 도면에서는 파이 28 여기에다가 뭐를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동축도를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 문자는 뭘 써야 돼요? A를 써야 돼요? B를 써야 되죠. 그렇죠? B. 데이터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측정하는 범위는 어디가 되겠어요? 21이 되는 거예요. 요 범위를 측정하면서 보겠죠. 그래서 얘는 21에 대한 IT 허용차 값을 봅시다. 그러면은 자, 요 책에서도 이 이야기가 기준,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측정하는 범위라고 제가 용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측정 범위. 그러면 IT 공차표로 이제 가보죠. 우리는 21을 측정 범위로 찾았어요. 자, 그러면 21은 여기서 어느 범위에 들어가요? 아, 요가지 말고 18초가 30 이하. 그죠? 그러면 IT 5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공차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 마이크로미터. 이제부터 미리로 계속 환산을 앞으로는 해주세요. 0.009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용한 값이 맞게 적용을 해놨네요, 어제? 요게 요렇게 나온 거예요. 공차역은 역시 가상의 원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파이가 들어간 거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동조에서 기하공차는 다 넣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죠? 세이브 하세요.